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입니다. 많이 지저분하죠? 여기는 완성된 현장은 아니고 내일 철거가 잡혀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할 단계에 있는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목동에 위치한 32평형 투베이 구축 아파트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이고,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늘 완성된 집만 보여드리다가 홈파베르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공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여기서 같이 둘러보면서 홈파베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32평을 구성을 하는지, 32평은 딱 이 레이아웃에 공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나 신입 디자이너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이제 현관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제 32평을 공사할 때 현관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도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인테리어 필름으로 현관 방화문을 마감을 하고 있고, 도어 클로즈, 걸쇠, 말발굽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교체가 들어가는데, 도어락은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건 재사용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현관 바닥 타일은 철거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덧방을 하시게 되면은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없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이제 중문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를 거고, 저 또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문이 들어갈 겁니다. 중문은 디자인적인 부분으로서의 고민할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중문을 만듦으로써 외부와 한 번 더 시퀀스를 만든다든지 단열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문을 이 단차 부분에서 설정을 한다면은 현관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비좁겠죠. 그래서 저희는 중문을 이쪽 라인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현관 들어왔었을 때 여기는 파티션이 되어 있고 이쪽에 중문이 되어 있으면은 이 신발장과 이 벽체와의 관계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늘 하던 대로 신발장을 기존 신발장 자리에다 넣어버리면은 이쪽은 이제 페트, 요즘 많이 쓰죠. 페트 마감재, 가구 마감재로 마감이 될 것이고, 이쪽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도배 내지 필름 마감으로 마감이 되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 중문이 있으면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마감재가 뜬금없이 끊겨버리니까 예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마감재로 여기를 마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먼저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발장을 보면은 아래쪽을 많이 띄우죠. 근데 아래를 띄우면은 같은 마감재를 썼는데 이쪽은 바닥 끝까지 마감재가 가고 이쪽은 칠부 바지 입은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라인이 끊기겠죠. 예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실용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라인을 맞추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이 되는 거는 이 도어의 사이즈입니다. 이쪽 도어는 거의 여기는 50cm 가까이 될 거고, 여기 도어는 거의 37cm 가까이 될 텐데 도어의 라인이 안 맞으면서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어의 마감이 일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 도어의 도어 사이즈를 변형을 줘가면서 전체적인 도어의 라인들을 맞출 예정입니다. 중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도어 여다지형이 나올 것 같아서 여다지형 중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문 이제 가벽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중문 가벽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많이 답답하니까 보통은 위에 이렇게 창을 이렇게 뚫어요, 유리를.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부는 막고 일부는 유리로 개방감을 줘서 공간적으로는 분리가 되고 시각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결감 있게끔 만들려고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간접등 그거랑 이렇게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간접등이 있으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나 다 간접등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은은한 빛이 좀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도 있고, 또 현관에 딱 들어왔었을 때 여기 같은 경우 위에랑 아래랑 같이 이렇게 딱 켜지면은 어서 와, 고생했어, 이렇게 집이 이제 AI가 되어가지고 저를 반겨주는 느낌이 좀 좋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좀 포기를 했죠. 이 바닥을 띄우는 게 신발을 정리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벗어서 그냥 앞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늘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네, 거실 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저는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게 발코니 바닥 부위를 다 깔고 단열재를 이쪽 끝까지 넣는 거를 좀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철거 사장님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많은 실수들을 하세요. 창호가 두껍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철거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쪽을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철거 안 된 콘크리트에서 열 전도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주고 단열재를 끝까지 밀어주고 미장하기 전에
창호가 들어올 때 저렇게 아이소 핑크를 2장 정도 준비를 해놨다가 얘를 창호 사장님들한테 사춤 대신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바닥서부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단차까지 단열이 한꺼번에 끝까지 연속성 있게 시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인테리어와 관련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누니까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죠.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이쪽 부위가 더 따뜻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거실을 확장을 하는데 안쪽에 우수관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우수관을 그냥 뭐 목공으로 막아버리면은 속도야 빠르겠지만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쪽에서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직관 공사를 해 놓던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직관 공사가 안 되는 게 에어컨 드레노스를 여기다가 꽂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 주변을 신경을 써가지고 방수를 해놓고 벽돌을 올려가지고 물을 머금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식으로 꼭 신경을 써서 흡음과 차음에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고요. 바깥쪽 보이시나요? 여기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가운데가 너무. 그렇죠. 가운데 선 보이시죠? 딱. 이 좋은 뷰를 배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주로 쓰는 요 창짝을 벤트인데 주로 쓰는 벤트다. 주벤트라고 얘기하는 이 주벤트를 왼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최소 여기까지는 선이 없이 굉장히 뷰를 좋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가운데가 네. 걸리적거리니까.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걸리적거리여서 치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신 김에 이쪽에서 한번 거실을 봐보시겠어요? 혹시 PD님 혹시 뭔가 이상하다 보이시는 게 있나요? 천장이 오! 기울어지고. 맞아. 네. 천장 기울어진 거 딱 보이죠? 10년, 15년, 20년 지났으면은 대부분 다 천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실측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마련이죠. 여기는 좀 과장된 형태의 천정이고 대부분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에 있긴 있어요. 근데 봤을 때 경험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이 정도면은 철거를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여기는 누가 봐도 천정은 철거를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는 천정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해야 되겠죠. 네. 뭐 금액적으로나 공정상으로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TV가 붙는 이 벽은 소파에 앉았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벽은 꼭 목공으로 한번 상을 치는 게 좋습니다. 목공으로 벽체를 한번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잡아주면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콘센트 같은 것들을 높낮이를 자유롭게, 벽이 철거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공사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까대기라고 하죠. 정기 사장님이 엄청난 소음과 함께 엄청나게 힘을 들여가지고 까대기를 해가면서 선을 넘겨야 되는 것들이 썩 좋은 공사 방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치면서 이 높이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보이시나요? 오돌토돌한 부분들. 소파에서 앉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벽면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요즘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 많이 쓰잖아요. 비디오 폰도 다른 쪽으로 좀 옮기는 걸 좋아하고, 스위치도 요즘 예쁘게 나오는 그런 유럽형 스위치 같은 걸 넣으려면은 벽이 5cm 이상은 두께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 되죠.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도 뭐 어딘가로 옮겨놔서 안 보이게끔 만드는 게 조금 더 예쁘겠죠. 자, 욕실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체 철거하는 게 있고, 벽 살리고 바닥이랑 독일이돌 철거하는 게 있고, 벽바닥 다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벽바닥 다 살리는 경우는 기존에 있는 방수층을 저희가 믿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썩 신뢰가 되진 않아서 그런 건 추천드리진 않고, 최소한 벽 살리고 바닥 내지 전체 철거해서 방수부터 다시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젠다이가 없어요. 그래서 젠다이를 여기서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는 좀 욕실이 특이한 형태예요.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또 날개벽이 있어요. 벽이. 그래서 변기가 앉았을 때 앞쪽이 좁을 수 있으니까 젠다이를 여기서 끊어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변기를, 짧은 변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도 있고 퓨로 변기라고 하죠. 깊이가 54cm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쓴다면은 조금 더 앉았을 때 이 날개벽이 부담감이 덜 하겠죠. 예전 아파트들은 이제 이 욕실 스위치가 1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3구 스위치로 바꾸는 건데, 욕실 쪽에다가도 전부 다 간접 조명을 넣고 메인 조명, 간접 조명, 그리고 환풍기를 분리시켜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방은 예쁜 레이아웃이 쉽지가 않아요.
실용적인 부분과 많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냉장고를 2대 가까이 쓰잖아요. 뭐 저희 나이대 분들은 뭐 한 대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세대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기본 2대의 김치냉장고까지 있어야 이 주방의 완성인데, 그런 부분들을 32평대에 녹아내기 위해서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는 냉장고로 레이아웃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냉장고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큰 냉장고가 2대가 들어가고, 이 기역자 주방이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대도 가스 쿡탑이 있고, 여기 이제 인덕션이 있는 그런 형태의 주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수대의 위치가 이제 이쪽으로 빠질 겁니다. 왜냐면은 개수대와 가열대 사이에는 조리대 공간이라는 곳이 꼭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공간. 조리대 공간의 사이즈는 80cm는 나와줘야지 좋습니다. 코너 쪽에는 꼭 이렇게,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 콘센트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고, 뭐 저희가 팁을 드리자면 이 공간을 미드웨이 공간이라고 해요. 이 미드웨이 공간을 얼마나 알차게 구성을 하는지가 어떤 주방이든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제 이 주방창에 대한 고민도 요즘은 좀 갑론을박도 있고 고민들이 다들 있잖아요. 주방창에 대한 고민도 이 고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방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 이 뒷방 쪽은, 이 북쪽은 단열재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단열을 해줬겠지만은, 대부분 철거를 해보면은 확장된 부분에서 하얀색 스티로폼이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러니까 단열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단열로 시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철거하는 게 맞겠죠. 단열을 다시 잡아두되 연속성 있고 기밀성 있는 단열이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실제 가셨을 때 이런 내력벽 쪽이라고 하죠. 이런 쪽은 단열을 안 잡는 곳들이,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엄청난 또 공격을 받을까봐 이런 부분들에 제가 뭔가 정의를 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아무튼 홈파베레 스타일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예쁘진 않더라도 이런 안쪽까지 단열을 잡아내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 공구리 벽체는 열 전도가 제대로 됩니다. 이쪽 벽을 타고 이 열 전도가 돼서 여기까지 차갑습니다. 최소한 50cm, 뭐 50cm에서 80cm까지는 단열을 그래서 여기 잡듯이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열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 부분에서 많이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예. 공탕이 있는 데는 다 그런 구석탱이들. 너무 표현이 저렴했나요? 코너들, 인코너들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 이제 결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꺾어서 잡아주는 게 좋고, 이제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파보는 게 좋습니다. 파서 여기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보십시오.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거는 힘이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구멍구멍이 송송 나와 있죠.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편이, 하얀색 스티로폼이 좀 두께가 있습니다. 단열할 때 이 두께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데,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얇은 하얀색 스티로폼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단열을 다시 하는 게 좋고, 여기 아파트의 또 특이점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랑 미장이 좀 다릅니다. 높이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다면은 나중에 문을 했었을 때 문이 막 이렇게 뜨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바닥을 간단하게라도 좀 물로 잡아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뒷발코니인데, 여기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흥미를 잃으실 수도 있고, 저도 컨텐츠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 컨텐츠 때 다시 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좀 어떠셨나요? 마감된 현장들을 보여주는 컨텐츠에서 새롭게 이제 공사 진행하기 전, 그리고 공사 진행하면서의 그런 팁들을 담아내는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면은 그냥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컨텐츠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홈파베르도 우리가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생색 아닌 생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홈파베르를 알아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